독서가 좋다, 꼭 필요하다, 특히 AI 시대에는 더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보다는 스마트폰을 더 오래 들여다보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각종 SNS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죠. 여러분들은 독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책 읽지 않아요. 사실 이제부터는 각자의 선택만 남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그래도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그럼 저는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하나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독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한 유튜브 영상 하나 봤는데 책을 추천한다기에 기대를 하고 봤는데 결론은 의외였어요.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아무 책이나 집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건 마치 무인도에 갇혀 한 달 동안 굶은 사람에게 햄버거 가게에 사람이 많으니 거기 가서 그거나 먹어라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좋은 책, 양서, 고전을 소개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책 제목과 작가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예요. 다만 그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독서 습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흔히 하는 조언들이 있죠. 하루에 2시간씩 시간을 내라. 책 읽기 좋은 장소를 찾아라. 스마트폰처럼 책도 항상 들고 다녀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하지만 저는 이런 조언들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고요? 재미없는 책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책이 재밌어야 해요.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독서 습관이 자리 잡았고 지금도 1년에 한 50권 정도씩 읽거든요. 독서는 이미 제 삶의 일부고 그리고 습관이 많이 들어져 있는데 저 같은 사람조차도 재미없는 책은 읽기 어려워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고 몇 번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도 없고 이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기기가 정말 쉽지 않았고요. 한 페이지가 뭐예요? 20줄쯤 읽으면 졸음이 오고 졸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독서가 생활화된 사람조차도 그런데 평소 책을 읽지 않던 사람이 재미없는 책을 붙들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음악 예를 들어 볼까요? 음악 감상 좋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취향이 전혀 맞지 않는 어렵고 낯선 음악만 들려준다면 과연 그 사람이 음악을 좋아하게 될까요? 아니죠. 먼저 그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질 만한 곡부터 들려줘야 합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일이라면 사람은 스스로 시간을 내잖아요. 열일 제껴두고서라도 하게 됩니다. 책도 재미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아무 책이나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책, 오래 살아남은 고전,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양서 가운데서 나에게 재미있는 책을 찾아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지식 나열이나 말초 신경 자극만 해주는 책들에 독서 시간을 소비하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고은정 작가의 소설 빙벽이 있어요. 저 역시 한번 손에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읽는 책이지만 제게서 책을 빌려간 사람들도 하나같이 다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어떤 가정주부는 가족들이 출근하고 학교에 가자마자 설거지나 청소는 뒤로 미뤄두고 이 책부터 펼쳤다고 하더군요. 다음 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다른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책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재밌는 책 한 권을 만나고 또 다른 책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독서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독서가 삶의 일부가 되고 내공이 쌓이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책들도 이제 재미있게 읽혀집니다. 더 깊은 내용도 이해하게 되고 다양한 고전과 양서를 즐길 수 있게 되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하루하루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깊이도 더해지고 행복의 밀도도 높아지죠. 그 과정에서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고 결국은 직업적 성과와 수입까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추천한 책들 가운데 제목이 마음에 들거나 작가가 끌린다면 일단 한 권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일단 최소 50페이지까지는 읽어보세요. 그래도 재미없다면 과감히 덮으시고 다음 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책이다 싶은 작품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 책을 끝까지 읽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참, 그리고 한 가지 팁이 있어요. 10권, 20권짜리 장편 소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전권 한 질 세트 구입하지 마세요. 우선 1권만 사서 읽어보고요. 재밌으면 2권, 3권 차례로 사서 봅니다. 만약 1권이 재미없으면 또 다른 책으로 넘어가는 거죠. 약 10여 년 전부터 한국엔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만만치 않죠. 뭐 A책을 보다가 재미없어서 B책으로 가고 또 C책으로 가고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비용 부담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다행히 요즘 인터넷 서점에요. 상태가 좋은 중고책들 참 많아요. 거의 새 책과 다름없는데 거의 절반 이하 가격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중고책부터 시작하세요. 뭐 예를 들어 황석영의 장길산을 중고책으로 읽기 시작해서 10권을 모두 섭렵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작품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앞으로 나는 또 여러 번 읽고 싶고 주변 사람에게도 빌려주고 싶고 자녀들에게도 읽히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새 책 전집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출판 산업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큰 감동을 준 작가에게도 작은 보답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독서를 하면 좋을지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 하나겠죠. 그래서 무엇을 읽어야 하나요? 이 부분은 댓글란에 제가 분야별 추천 도서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그럼 그 목록을 참조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독서가 습관이 되는 일상이 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과 가장 풍요로운 지적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